이곳은 와카바야시 성이 되겠습니다. 다테 마사무네가 만년을 보낸 곳인데, 다테 마사무네는 68세에 식도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현재 성의 형태는 남아있지만은 형무소, 미야기 형무소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형무소 안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곳을 발굴을 했을 때에 성의 흔적, 해자나 수로, 성곽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형무소 내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테 마사무네가 조선 출병 때의 천년기념물인, 조선의 천년기념물인 와룡매를 가지고 왔는데 그 와룡매도 형무소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테 마사무네가 만년을 보낸 곳이고, 만년을 보낼 때에 참건교대 상킹 코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쿠가와 막부에서 다이묘들의 그 권력을 없애기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에도로 다이묘들이 와야 됩니다. 그만큼 이동을 하다 보면 비용과 그 다음에 에도에서 머물 때에 또 여러 가지 생활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다이묘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경제적인 궁핍을 만들기 위해서 상킹 코타이 참건교대를 했는데, 참건교대 즉 상킹 코타이는 다이묘가 본토와 에도를 1년 걸러 왕복하는 제도로, 예를 들면 4월부터 1년간 에도에 머물고 다음에 본토로 돌아와 1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4월에 또 에도로 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테 마사무네는 아픈 몸을 이끌면서도 참건교대를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문안까지 왔을 정도로 다테 마사무네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상당히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테 마사무네가 마지막 만년을 보낸 곳이 이 와카바야시성, 지금은 미야기 형무소가 된 그런 흔적지가 되겠습니다. 와카바야시성, 센다이성 성화마을을 만들고 나서 약 30년이 지난 1627년에서 8년 사이, 다테 마사무네는 후루지로라고 부르는 지역 부근에 와카바야시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다이묘들은 성을 만들 때 반드시 막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막부에는 집의 부지로서 구조의 허락을 받아 다테 마사무네 스스로가 공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성의 부지는 동서 약 400m, 남북 약 350m, 담의 높이 약 6m. 성 일대는 습지나 질척한 눈이 많아 공사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 성은 마사무네가 만년을 보내기 위한 곳이라고 전해졌지만 최근의 연구와 발굴의 결과 현재는 실제로 직무를 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사무네는 이 성에서 8년간을 보낸 후 1636년에 에도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3년 후 봄에는 건물이 해체되어 센다이성의 니노마루, 즉 대성으로 이축되었고 마사무네의 유언에 따라 해자만이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1673년에서 81년 사이에 번의 화약창고가 만들어졌으나 1687년에는 폭발사고로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6대 번주 다테 무네무라가 별장을 두었다고도 합니다만 에도시대가 끝날 때까지 성 흔적지의 주변은 쇠퇴해졌습니다. 현재는 미야기 형무소의 호푼담이 만들어져 있고 또 주위에는 후루지로 초등학교와 형무소 숙소가 세워져 안을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담 근처까지 가는 것조차 힘들지만 돋게 쌓아 올린 성차나 주변의 해자가 예전의 정취를 떠올리게 하고 주변을 걸으면 예전의 성의 규모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미야기 형무소 안쪽 마당에 있는 거목은 1593년 임진왜란 때에 출병한 닷대 마사무네가 조선에서 들고 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나무를 센다이 성에서 심었고 후에 와카바야치 성에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남북 방향으로 굵은 줄기가 수평으로 뻗어 엎드려 누워있기에 와룡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동서로 14m, 남북으로 19m가 넘으며 줄기는 굵은 부분이 1.4m, 흰 매화열매가 맺힙니다. 이 나무는 1942년에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형무소 부지 내에는 도이반스이라고 하는 일본의 시인이자 유명한 영문학자가 발리우노마츠, 즉 아직 성천하지 않은 용소나무라고 이름을 붙인 추정연령 330년의 해성도 있습니다. 와룡매 발리우노마츠는 형무소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일반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은 좀처럼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을 본 사람은 그 나무의 훌륭함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을 한다고 합니다. 닷대 마사무네 생고쿠 시다이노 도쿠간류 전국시대의 도관요. 닷대 마사무네의 일본에서의 인기는 엄청납니다. 그를 주인공으로 한 NHK 대하 드라마는 역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일본의 수많은 전국시대 무장 중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1567년 닷대 가문 16대 당주 태룽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닷대 가문은 카마쿠라 시절부터 이어온 오슈의 명문가였고 후지와라 가문에 인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났기에 부모의 기대를 엄청 받았습니다. 거의 어릴 때의 이름인 본땐마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땐마루의 본때는 고대 인도의 불교용으로 세계의 창조주를 의미합니다. 그런 엄청난 이름을 붙일 정도였으니 부모가 얼마나 마사무네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무네가 5살 때에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이 당시의 천연두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었기에 치사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름 있는 의사와 주술사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하여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마사무네 본인에게도 충격이었지만 가신들은 세상을 한쪽 눈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녀석에게 닷대 가문의 후계자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게다가 그의 어머니 요시히메는 마사무네의 남동생인 코지로만 예뻐했습니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마사무네는 더욱 말이 없어지고 내향적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사무네의 학문의 서성으로 선종의 명성인 코사이 소우이츠를 초빙하였습니다. 불교와 난학, 역사, 문학을 가르쳐주고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스승과 제자 닷대 마사무네의 대화입니다. 본땐마루니 중국 당나라 시대의 이거경이라는 무장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데 누구지? 그는 검정색 군장으로 통일된 군을 이끌고 활약한 무장으로서 용감하며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뭐야? 그는 선천적으로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거 정말이야? 예. 그러나 그는 그런 장애는 신경도 쓰지 않고 대활약을 했습니다. 그런 이 극용을 사람들은 도관용이라고 불렀어요. 와, 정말 멋진데? 이 이야기는 마사무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후에 마사무네는 자신의 부대의 군장을 전부 검은색으로 하였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타다무네에게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아 원근감이 없는 마사무네와 동생인 코지로는 무술 연습을 하였고, 코지로가 형의 불편한 눈을 염두에 두지 않고 거리낌 없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쓰러뜨렸지만 마사무네는 조금씩 대응해가며 실정감을 키웠습니다. 이 두 형제에게는 매우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신의 오른쪽 눈에 엄청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본땐마루는 동생에게 자신의 흉측한 오른쪽 눈을 찔러서 어깨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부탁을 동생은 거절하였지만 범상치 않은 형의 각오를 느껴 형이 원하는 대로 부풀어 오른 오른쪽 눈을 찔러서 어깨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본땐마루는 겨우 콤플렉스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행해진 마사무네의 유골 조사에서 그의 두개골의 눈 부분에는 딱히 상처를 입은 것이 없었기에 이 에피소드는 에도 시대에 만들어진 창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무의를 연마하면서 서로의 신뢰감을 쌓은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문헌에서 동생은 형에게 내가 전쟁터에서는 형의 오른쪽 눈이 되어줄 테니 안심하고 싸워라 고하며 충성을 맹세했던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1세가) 된 본땐마루는 이름을 다떼 마사무네를 바꾸었습니다. 본땐마루의 조상 중에 동명이인이 있었는데 다떼 가문의 부대 당주였고 무로마치 시대에 다떼 가문을 크게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본땐마루는 선조 다떼 마사무네처럼 다떼 가문을 최고의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 조상의 이름에서 본인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13세가 된 마사무네는 무츠의 정다이며 타무라 키우아키의 딸 메고히메와 결혼했습니다. 2년 후 15세에 소마 가문과 첫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 시기의 오슈는 마사무네의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혼인 정책의 영향으로 매우 복잡한 친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다떼 가문과 소마 가문은 마사무네의 할아버지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 소마 가문과의 첫 전투에서 마사무네는 적의 성을 함락하는 등 큰 활약을 하였고, 약 3년에 걸쳐 반복된 전쟁에서 당주 테룽네는 소마 가문의 중심을 공격하여 예전에 소마 가문에게 빼앗겼던 영지를 되찾았습니다. 그 후 테룽네는 주변의 다이묘들에게 소마의 화평의 중재를 의뢰하였고, 마사무네도 아버지의 대리로서 화평을 조정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결단 후 아버지는 정계에서 은퇴하고 가독을 마사무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 당시 테룽네는 41세, 마사무네는 18세였습니다. 아버지 테룽네가 은퇴하기에는 이른 나이였지만 전국시대에는 가문의 후기를 빨리 정하여 또 다른 피바람을 막는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다떼 가문은 이런 이유도 있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잡한 친족관계 때문에 서로 전쟁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빨리 후계자를 정한 것입니다. 마사무네는 아버지를 매우 존경하였고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늘 소지하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대체로 젊을 때는 실수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실수는 누구라도 하지만 세상의 평판이나 중신들의 간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마라. 항상 너의 길은 내가 있다. 안심하고 너가 원하는 길을 가라. 너의 진정성이 보이면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으면 바로 불태워라 였습니다. 그리고 마사무네는 아버지가 편지를 불태워라고 했음에도 계속 이 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아들 타다무네에게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무사히 당주가 된 마사무네를 축하하기 위해 오바마성 당주 오우치 사다스나가 방문하였고, 그는 상황에 따라 자주 주군을 바꾸는 무장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마사무네는 요네자와의 저택을 준비하는 등 극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우치는 본인의 연기로 돌아가서는 마사무네가 아니고 아시나를 주군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에 분개한 마사무네는 바로 군사행동에 들어가 그가 머물고 있던 오데모리 성을 박살내버렸습니다. 마사무네는 이날의 성과를 그의 삼촌에게 편지를 보내 알렸고 성 안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죽여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오우치는 오바마성으로 도망갔으나 중신들의 배신도 있고 해서 아시나에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마사무네가 그의 삼촌에게 보낸 편지에는 삼촌을 견제하기 위해 전과를 과대하게 표정한 면이 있었습니다. 삼촌인 모가미 요시아키는 방심할 수 없는 무장의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우치는 후에 마사무네를 주군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바마성을 손에 넣은 마사무네는 다음의 목표로 하타케야마 요시구가 다스리는 이온마츠성이었습니다. 이곳을 점령하면 남쪽으로 향하는 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기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공경에 빠진 하타케야마는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무장을 통해 은퇴한 아버지 테루무네에게 조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타케야마가 가지고 있던 일부의 영지를 바치지 않은 등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궁지에 빠진 하타케야마는 돌발 행동을 했는데 일단 조건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오바마 성에 있던 마사무네에게 복종의 예를 갖추어 인사를 하고 온 뒤에 준비를 하였던 마사무네의 아버지 테루무네에게도 모든 예를 갖추며 인사를 하러 갔지만 배웅하러 왔던 마사무네의 아버지 테루무네를 납치해버렸습니다. 이때 매사냥을 나갔던 마사무네는 아버지 나치의 소식을 듣고 즉시 총으로 무장을 하고 요시제국 일행을 죽여가였습니다. 그들과 직면했을 때 요시제국은 아버지를 방패삼아 저항을 하였기에 마사무네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사무네!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지켜라! 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사무네는 눈물을 머금고 부하들에게 일제히 사격을 명했습니다. 요시제국 일당은 총탄에 쓰러졌지만 요시제국은 마사무네의 아버지 테루무네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때의 마사무네의 결단력은 다테 가신단들이 높게 평가하여 결속력과 충성심을 단단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마사무네는 격노하여 니온마츠 성을 공격하지만 당주를 잃은 하타케야마 부하들은 전의를 불태우며 결사 항전을 하였기에 성은 좀처럼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하타케야마 가문은 지인들에게 원군의 요청을 하였고 사타케, 아시나 등 3만 명의 연합군이 도착했습니다. 마사무네는 약 7,000명이었기에 4배의 연합군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군세에서 엄청난 격차가 있었기에 마사무네 군단은 고전을 면치 못하였고 마사무네 자신도 갑옷에 총탄을 맞는 등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젊은 무장 다테 시게자네 마사무네의 할아버지 때부터 다테 가문을 섬긴 노장 우네니와 요시나오가 결사에 항쟁을 하여 마사무네는 겨우 전쟁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마사무네를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돌진한 오니나와 부대는 100명 이상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후에 이 전투는 다테군이 많이 사망하였다는 이유에서 히토토리바시 전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사무네 자신도 후에 그 전쟁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다고 수레하였다고 합니다. 연합군도 급기 출정을 하였기에 마사무네의 도주를 보고 즉시 철수를 하였습니다. 요네자와로 돌아온 마사무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억지스러운 공격을 감행한 자신을 반성하며 하타케야마 가문의 자중지단을 초래하기 위해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 계략은 성공을 하여 하타케야마 가신단은 무너졌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하타케야마는 소오마 요시타네에게 마사무네와의 화평의 중지를 의뢰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다테 가문과 소오마 가문은 사이가 좋았기에 마사무네는 소오마의 중재를 받아들였고 니온마츠 성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향하는 침공터를 손에 넣은 마사무네는 영토의 확장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무렵 오시유는 각지의 다이묘들의 내분이 발생하였고 마사무네는 이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당주가 잇따라 사망하여 후계자가 없어진 아시나 가문이 본인의 남동생인 코시로를 양자로 보내 자신의 영향력하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 마사무네가 남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한 히타치의 사타케 요시시게가 개입을 하여 본인의 차남인 요시히로를 아시나 가문의 양자로 넣었습니다. 마사무네는 격노를 하였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사무네는 북방의 오사케의 내분에도 개입하여 잘하면 북방의 영토를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루스 마사카게와 이즈미다 시게미체 두 장군의 연대가 잘 되지 않아 오사케 군에게 참패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사케 가문의 내분으로 다테 가문의 군사적인 속국이 되었고 모가미 가문과 인연을 끊는다는 조건으로 화평을 맺었습니다. 이 무렵 삼촌인 모가미 요시아키는 다이호우지와 싸우고 있었고 마사무네는 두 사람의 화평을 알선하려고 했습니다. 마사무네의 오사키에 대한 대응에 화가 난 요시아키는 마사무네의 중신을 깨어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사무네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는 동안에 모가미는 다이호우의 쇼나이 지방을 빼앗았습니다. 화평의 알선을 하려고 했던 마사무네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것이 마사무네였기에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이호우지는 우에수기 카게카츠의 지원으로 모가미를 쇼나이에서 격퇴시켰습니다. 이처럼 이 무렵의 동북지방은 전국시대에 다운 혼잡하고 복잡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마사무네는 그 후도 동북지방의 다이묘들을 위협하며 공격하거나 혹은 화평을 알선하거나 하면서 조금씩 세력을 확대해 갔습니다. 이것을 경계한 주변의 다이묘들은 다테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이 무렵 마사무네는 나무에서 떨어져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게다가 관계가 안 좋았던 소오마 요시타네가 침입하였기에 골절이 낫자마자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시나에 붙었던 오우치 사다스나가
남동생인 카타이라 치카사나와 함께 재차 마사무네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사무네는 방향전환으로서 아이즈로 돌아가 아시나와 싸우기로 하였습니다. 아시나와 싸우면 아시나 가문의 양자로 들어간 친아들 사타케 요시시게도 참여하게 됩니다. 사타케 아시나 이나부는 스가가와의 집결하여 북상을 계획했습니다. 한편 마사무네는 아시나 가문의 당주 요시로의 측근인 사타케파 가신단과 아시나의 가신단이 분쟁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아시나 가신이 이나와시로 모니쿠니와 내통하여 아이즈로 향하는 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사무네는 이곳에 군사를 짓기라 했고 아시나 요시로는 스가가와에서 아이즈로 되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왜 스가가와에서 철수를 해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테 가문에 붙은 타무라를 공격하기 위한 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여 타테군 2만, 아시나군 1만 6천은 반다이 산의 상기스 스리아기하라에 집결하여 동북을 대표하는 명문 가문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스리아기하라 전투의 발발입니다. 개전 당초는 아시나군 쪽에서 다테군 쪽으로 강풍이 불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모래가 엄청 휘날렸기에 다테군의 시계는 안 좋았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아시나군이 총공격을 하였고 6개의 방어책 중 2개가 뚫려버렸습니다. 수비에 열중하였던 다테군이었지만 이때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상황이 역전되었고 원래 내부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아시나군은 질이 멸렬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퇴를 하던 아시나군의 테러를 이나와시로 모리쿠니가 차단하였고 립바시가와 있던 다리도 끊어버렸습니다. 도망갈 곳이 사라진 아시나군은 진퇴양난이 되어 거의 절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시나 가문의 당주인 요시히로는 겨우 탈출하였지만 그의 용토는 마사무네에게 점령당했고 요시히로는 아버지인 사타케 요시시게가 있는 히타치로 도망갔으며 전국 다이묘였던 아시나 가문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사무네는 아시나 가문의 영토를 손에 넣었고 아시나 가문을 따렸던 모든 세력도 복속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테 가문은 동북지방 최대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때 마사무네의 나이는 23세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스리아기하라 전투 이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정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영토 획득을 목적으로 한 사적인 전투는 일절 금지한다는 소부지레이였습니다. 아무리 전국시대라고 해도 천하 제1의 무장 히데요시의 명령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킨 마사무네는 토요토미 정권에 대한 명확한 명령 위반을 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시나와 사타케는 토요토미 정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즉 마사무네는 토요토미 정권에 배아있는 다이묘와 전쟁을 하여 영토를 빼앗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마사무네는 히데요시에게 교토로 오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관동지방에는 호조 가문이 있었기에 히데요시가 마사무네를 토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음을 느낀 마사무네는 아시나 가문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등 여러가지 변명을 하면서 가신을 교토로 보내 히데요시의 측근들에게 뇌물을 주어 중지를 의뢰하였습니다. 이것이 통해서 히데요시가 기분이 좋을 때 교토로 올 수 있도록 하였지만 마사무네는 상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사무네는 미래의 일도 생각하여 호조와 동맹을 맺었고 이것은 사타케 그리고 사타케와 동맹을 맺고 있던 소마에 대한 대비였습니다. 마사무네가 여러 행동을 하고 있는 동안 사나다 마사유키와 호조가 영토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이유로 히데요시는 오다와라 정벌에 나섰습니다. 호조는 마사무네가 어느 정도 도와줄 것을 기대하면서 히데요시군과 교전하였지만 서서히 전세가 악화되어 호조의 거성인 오다와라 성은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정세를 지켜보고 있던 오시우의 다이묘들은 재빨리 히데요시에게 종군을 표명하였습니다. 오다와라 정벌 전에 마사무네 명의로 뇌물을 주었던 아사노 나가마사, 키무라 요시키요 두 명에게 오다와라 정벌이 시작되니 빨리 히데요시에게 종군하지 않으면 정말 곤란한 지경이 된다 는 재촉 편지가 왔습니다. 마사무네는 중신들을 모아 적당한 시기에 오다와라에 가서 히데요시를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묻자 전쟁파이며 최고의 중신이자 명장인 다테 시기자네는 경로를 하며 교토로 오라고 했는데 그때는 가지 않고 지금 가서는 이미 늦었습니다.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히데요시와 승부를 거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사무네의 오랜팔인 카타쿠라 카게스나는 히데요시는 출신도 불명확한 놈이지만 지금은 관백으로 조정에서 전국의 다이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조정을 등지는 일이 됩니다. 이 이상 무시하면 호조와 같은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마사무네는 몹시 고민한 끝에 오다와라에 있는 히데요시에게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사무네는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모르나 오다와라 쪽으로 예정보다 2달 정도 늦게 갔습니다.
남동생이 호지로가 죽었기에 늦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동생의 죽음은 다양한 썰이 있지만 어머니인 요시미와 공모하여 마사무네를 암살하려고 했기에 살해당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마사무네 암살 계획의 그 배우는 마사무네의 삼촌이자 요시미의 오빠인 모가미 요시아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사무네는 오다와라로 가는 지름길을 두고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남동생의 죽음으로 한 달을 지체하고 멀리 돌아서 한 달을 또 지체, 총 2달이나 너추와 히데요시를 만나러 갔지만 마사무네는 천하의 히데요시라도 그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이 당시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가미에 들어온 마사무네를 히데요시는 바로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코네 산중의 소코구라에 대기시켰습니다. 여기서 마사무네는 아사노 나가마사, 키무라 요시키요에게 문책을 받았습니다. 왜 더욱 빨리 히데요시를 만나러 오지 않았는가? 영토 획득을 목적으로 한 사적인 전투는 일절 금지한다는 소부 지례를 무시하며 전투를 왜 했는가? 였습니다. 마사무네는 당당히 모든 전투는 정당방위였고 지름길로 오려고 했지만 적군이 길을 막고 있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마사무네는 히데요시를 아련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사무네는 시니쇼우족구,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있는 흰 복장, 수위를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이 퍼포먼스에 히데요시는 크게 만족하며 그를 가까이에 불러 너가 마사무네구나. 정말로 늦었군. 좀 더 빨리 오지 그랬어. 일단 왔으니 괜찮은데 하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그 복이 달아났을 거야 라고 하면서 본토는 그대로 둘 테니 강탈한 아이스당은 돌려줘라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물러나려는 마사무네를 불려서 지팡이로 오다와라 성을 가리키며 너라면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마사무네도 히데요시 앞에서 벌벌 떨거나 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공략법을 말하며 함께 있던 다이묘들도 마사무네의 담력에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마사무네는 고생하여 얻은 영토는 전부 몰수를 당했으며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래의 한 명의 전국 다이묘로서 활동하게 됩니다.